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죠. 진짜 안녕이다 끝을 냈어요. IELTS만 이렇게 외기를 쭉 걸어왔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떤 분들이 IELTS 시험을 치는 게 좋냐? 안녕하세요, 동근이에요. 두 손이 좋겠지? 반가워요. 새로운 영상을 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건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제가 드디어 1000명 구독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지? 부끄러운데? 앞으로도 흥미롭고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목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겠죠? 제가 IELTS 시험을 7년 동안 치고 있는 이유라는 토픽이에요. 제가 호주에 산 지 7년 정도 됐으니까 그냥 제 호주 생활 역사와 IELTS가 늘 함께 있다고 보면 돼요. 이 7년 동안 뭐 계속해서 IELTS 공부만 하고 계속해서 IELTS 시험만 쳤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2년에 IELTS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시험은 2013년 1월에 쳤어요. 그리고 지금 2009년 9월인데 제가 IELTS 시험을 또 칠 거예요. 횟수로는 지금까지 제가 IELTS를 총 15번을 쳤어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2번은 한국에서 쳤고 나머지 13번은 호주에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한 5,000불 정도가 나오네요. 시험비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IELTS 시험을 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IELTS 공부 시작한 거는 한국에서였어요. 호주로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IELTS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가 호주에서의 계획이 확정된 건 없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IELTS 점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호주에서 약사 시험 치려면 IELTS 4개 파트 각각 7점 이상, 평균 7.5 이상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첫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피킹은 1.5점 모자라고요. 라이팅 1.5지라고, 리스닝도 0.5점 모자라고. 이렇게 다 받아도 평균 7.5를 넘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러고 13년 11월에 드디어 목표 점수를 달성했어요. 공부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첫 시험 친 지는 한 10달 정도 됐을 때 7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8번째 시험까지 동시 접수를 했었거든요. 시험 한 번이 더 남아있어서 취소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쳤어요. 그래서 2013년에 제가 8번 시험을 쳤고요.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IELTS 공부만 했는데 드디어 졸업이다 이러면서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약 3년 뒤 제가 다시 IELTS 시험을 치게 됐어요. 인턴이랑 뭐 시험이랑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에 정식 약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호주 약사협회에서는 2년 안에 받은 성적만 제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성적 받은 지 거의 3년 다 돼갔으니까 그 성적도 못 쓰는 거죠. 종이 쪼가리. 그때 생각은 그랬죠. 아니 3년이 지났어. 그동안 호주에서만 살면서 영어로 일을 했어요. 제 영어 실력이 퇴화했을 리가 없는데 왜 또 치라고 하냐.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영어 점수를 면제받는 조건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시험 다시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치지 뭐 한두 번이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3년 만에 이제 영어 시험을 다시 친 거예요. 근데 제 영어 실력이 퇴화했더라고요. 그 성적이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첫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왔는데 라이팅이랑 스피킹 둘 다 0.5점씩 모질한 거예요. 저는 그래도 스피킹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쳤어요. 또 라이팅이 안 나온 거예요. 스피킹은 나오고. 근데 2번째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좀 불안한 거죠. 3번째 시험 접수를 해놓고 여기서도 안 나오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약국에서 제 성적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사로 등록을 해야지 이제 약사로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제가 인턴으로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OET라는 시험을 접수했어요. 보건의료인들만 치는 영어 시험인데 OET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죠. 접수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한 1, 2주 정도 했는 것 같은데 다행히 3번째 진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면서 OET는 취소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를 했죠. 아 정말 IELTS라는 거는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약사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안녕이다 끝을 냈어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또 IELTS를 치게 됐어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어 점수가 필요했어요. 필요한 점수는 리스닝 8점, 나머지 7점 이렇게만 받으면 됐는데 근데 1년 전에 친 성적이 있잖아요.
이게 IELTS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아카데믹 모듈이랑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 두 가지를 나눠놓은 기준이 아카데믹은 조금 더 학업적으로 필요한 영어를 말하는 거고요. 대학교에 유학을 가거나 약사협회에 제가 등록한 것처럼 직업적으로 어떤 등록이 필요할 때 제출할 점수. 제너럴 트레이닝은 그냥 일상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민성에서 비자 목적으로 점수 필요할 때는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점수를 받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카데믹 점수를 제너럴이 필요한 데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카데믹 필요한 데는 제너럴을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카데믹 점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어디서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무조건 제너럴 트레이닝 점수만 아카데믹 안 받아준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치르니까 치는데 쳤는데 그 1년 사이에 제 점수가 또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한 번 더 쳤죠. 한 번 더 쳤는데 지금까지 걱정한 적 없었던 리스닝에서 0.5점 미끄러졌어요. 한 번에 이 점수를 다 맞춰야 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시험이. 안 되겠다. 시험 2개를 동시에 접수를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시험을 일주일 간격으로 2개를 접수해버리고 둘 중에 하나는 점수 나와라 이러고 시험을 쳤거든요. 계속 시험을 치다 보면 한 번은 쉬웠고 한 번은 약간 어렵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운빨도 받기 위해서 2개를 한 번에 접수하고 그래가지고 그 2개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따단. 그게 15번 친 거거든요. 제일 처음 제가 목표 점수 받았을 때 두 번째까지는 아 이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딱 세 번째 치고 나니까 아 이건 끝이 아닐 것 같다. 난 앞으로도 쭉 IELTS와 함께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었고요. 캐나다 약사 등록 과정에 또 점수가 필요해요. 그것도 아카데믹. 제가 아카데믹 마지막으로 친 거 2016년이니까 당연히 그 점수는 또 종이 쪼가리죠. 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필요한 점수는 제가 앞에 받았던 다른 점수들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부담은 적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는 진짜 싫은 거 같아요. 점수가 높든 낮든. 이제 마지막 공부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 아카데믹 영어 실력이 퇴화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합니다. 시험 치기 전에. 근데 제가 왜 다른 시험도 많은데 IELTS만 이렇게 외기를 쭉 걸어왔을까요? 도대체. 제가 처음에 시험 준비할 때가 2012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PT라는 시험은 존재를 안 했고 OET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했고 IELTS 쳐야 된다길래 IELTS 시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1년이나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어떻게 노하우도 생기게 되고 다시 시험을 쳐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IELTS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PT나 OET는 제가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험 치는 거는 캐나다 약사 등록 때문에 치는 거니까. 캐나다에도 IELTS 말고 시험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7년 동안 IELTS를 쳤으니까 또 IELTS를 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학원을 먼저 가보자. 부산에 있는 한 IELTS 학원을 다녔어요. 한 달 다녔어요, 한 달. 근데 그 한 달 동안 진짜 배운 게 너무너무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돈 아깝고 뭐하러 거기 학원 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학원 가서 한 게 뭐냐면 IELTS 시험에 이제 4가지 파트가 있으니까 4가지 파트를 학원에서 다 커버할 거 아니에요? 리딩 수업은 시험이 60분짜리면 그거 3분의 1로 잘라가지고 지문당 20분 정도에 푸는데 그냥 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20분 동안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동안 선생님은 노는 거죠. 다 풀고 나면 이제 뭐 하게요?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지문 자기가 읽고요. 독해해요. 독해. 고등학교 때 막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러고 나서 뭐 잘못하면 쌤이 고쳐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리딩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리스닝도 그냥 문제 틀어주고 문제 풀어요. 그 문제 풀이 해줘요. 라이팅은 어떻게 됐냐면 교재에 그냥 한글 문장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 사회가 아주 편리해졌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장들이 그냥 쭉 나열돼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쌤이 자 영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학생들이 알아서 한 10분, 20분 동안 계속 그 영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쌤이 자기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교재에 적어온 그거를 칠판에 이제 자 이게 답입니다 이러면서 막 적는 거예요. 판서하면 받아 적는 거죠. 또 그렇게 풀다가 뭐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뭐 라이팅이든 질문 있어요. 질문하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가르쳐준대요. 쌤이 답을 모르는 거겠죠. 그리고 스피킹은 학생이 뭐 4명 있잖아요. 둘둘 짝지어서 각자 질문하고 답하고 연습하래요. 쌤은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다니면서 한마디씩 잘하고 있네. 뭐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코치도 아니고 그냥 말 못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한 달만 듣고 그 다음 달 수강 안 하고 그리고 그냥 호주로 왔어요.
호주 와서는 호주에 있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IELTS 전문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2달 다녔어요. 한국 학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팁이랑 뭐 요령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쳐주고 처음에 개념 익히고 접근하는 방법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학원에서 막 쪽집게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시험에 나온다 막 이랬는데 수업 시간 너무너무 많은 걸 다루니까 그 중에서 안 나올 수가 없게 아무튼 그런 식이었고, 그러고 나중에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한테 스피킹 과외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스피킹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는데 그 쌤이랑 과외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대답을 쉽게 할 수 있고 말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그래도 스피킹 점수가 목표 점수가 안 나와서 마지막에는 온라인으로 스카이프 수업을 했거든요. 필리핀 쌤이랑. 인풋이 많았잖아요. 제가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막 많이 외우고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출력이 안 됐던 건데 마지막에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고치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의 독학을 했고 필요하면 한 번씩 쓰기는 첨삭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가 더 고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조언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했죠. 지금 호주에 유학 오기 위해서 아니면 이민 오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쳐야 된다. 굳이 IELTS로 시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IELTS 점수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시험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중간에. 저는 PT를 쳐본 적이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라이팅, 스피킹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거기서 PT가 점수를 받기가 더 쉽다고들 해요. 그리고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뭐 약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인 쪽이시면 OET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직업과 연관된 영어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고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IELTS 시험을 치는 게 좋냐? 내가 지금 호주를 갈지 캐나다를 갈지 영국을 갈지 뭐 어디를 갈지 확실하지 않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한다. 그럼 IELTS 시험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IELTS 시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시험이지만 약간 더 실생활에 연관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도 좀 영어 공부 같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IELTS 시험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IELTS 점수 이치 7점 이상, 이치 8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좋겠죠? 그러면 PT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냥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또 IELTS 시험을 칠 건데 굳이 이 풀에 들어와서 같이 헤엄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제 IELTS 1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IELTS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공부법 영상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영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IELTS 공부하고 계신 분들 화이팅!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